그러면은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는 패키지는 자, 이거 바꿔갖고 오늘 17일인가요? 17일. 차수는 이제 11일. 그다음에 클래스는 칼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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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렌다로 합시다. 칼렌다. 칼렌다로 해서 음,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음, 오늘 19, 8, 9, 10, 11, 11일. 예, 한 주가 5일이니까 5, 10, 11. 벌써 11일 차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만들기에 앞서서 윤년을 판단하는 메서드.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적이 있어요. 예,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칼렌더 테스트. 여기 2일차 때인 것 같아요. 2일차일 때인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여기 이제 2일차 때 1월 3일이네요. 와, 이때 벌써 칼렌더 윤년 구하는 거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벌써 10일이 지났네요. 자, 칼렌더 테스트에 가서 보시면 네, 자, 이렇게 이제 윤년 구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그대로 뭐 우리가 들고 올게요. 예, 또 만들어 놓은 건데 들고 이거 근데 우리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고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객체 생성해 가지고 얘 있는 거 그냥 갖다 가지고 와서 쓸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보시면은 심지어 지금 스태틱으로 여기 메인에서 실행한다고 스태틱으로 지금 붙여놨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클래스 명점 메서드로 얘 그냥 불러다가 사실 또 쓸 수가 있긴 합니다. 불러다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조금 바로 갖다 저기 하긴 좀 그러겠다. 근데 어쨌든 이걸 이제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와서 또 한 번에 또 봐야 되니까 자, 이쪽으로 이제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고요. 이게 좀 들여쓰기가 좀 많이 됐네. 한번.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태틱은 뺄게요. 스태틱은 이제 빼시고 굳이 여기 스태틱이 지금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왔어요. 기왕 우리 만들어 봤던 거니까 굳이 또 다시 작성하지 말고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 주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빼버리시고 간단하게 음. 음. 자, 됐죠? 자, 갖고 왔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예. 원래 이제 이게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 조건식이 보면 이제 사회 윤년을 이제 판별할 때 그 조건이 사회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는 아닌 수이거나 400의 배수이면 윤년이다. 예. 자,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년을 구하는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이거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건이. 그래서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는 아닌 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400의 배수이거나 이겁니다. 이거이거나 이거이거나 이거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하나는 해결됐네요.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우리가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윤년을 구했으니까 이 밑에 우리 이제 그 연도별로 합 그 경과일을 이제 합산하는 그 총합을 구하는 메서드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어 해당 그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는 그 해당 연월에 해당 달이죠. 해당 월에 예,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만약에 1월 달 달력을 내가 출력하고 싶으면 그 전년도 거. 그러니까 2022년이죠. 23년의 전년도니까 2022년이겠죠. 거기까지 이제 일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월의 전년도까지 어, 경과일을 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도부터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2년도 까지의 경과일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메서드를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합산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쵸? 예. 이거.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한번 한번 해보실래요? 요거. 잠깐 한 5분 시간 드려볼게요. 음. 자,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제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합산하는 이제 그런 메서드를 이제 만드는 건데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 그런 메서드를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제 된다고 했는데 일단 그 합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전 TOT라고 할게요. 예. 그 합을 구해서 저장할 변수가 일단 먼저 하나 항상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폼은 돌려서 왜냐면 이제 어 우리가 연도별로 쫙 이제 그 값들을 다 합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i 값을 이제 연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로 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2여로 줍니다. 예, 그리고 2022년까지 해당이 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 값을 이제 연도로 생각을 하시고 1년부터 22년 그래서 연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i 값이 1, 2, 3, 4, 5년도, 6년도, 7년도, 뭐 20년도, 뭐 2020년도 이렇게 쭉 증가를 하겠죠. 그럼 증가할 때 그 연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윤년인지 그러니까 i 값이 윤년이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else if else로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왜냐면 윤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윤년이면 366을 더할 거고 윤년이 아니면 365를 더할 거예요. 근데 이 경우가 아닐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코드에서는 만약에 3년도 아니다. 뭐 2019년도 같은 경우 윤년이냐 했을 때 윤년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뭔가는 그러니까 윤년이거나 아니면 윤년이 아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체크해 가지고 값을 더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else가 필요 없어. 그냥 윤년인 상황에 대해서만 내가 더해 주겠다 그러면 else가 필요 없지만 지금 상황은 모든 연도를 파악해서 다 그 해당되는 값을 더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를 무조건 실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else를 써 가지고 조건이 참일 때와 아닐 때를 구분을 해서 반드시 실행되게 해 줘야 돼요. 이해 가시죠? 예. else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참이면 또 false면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둘 중 하나는 실행되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else를 붙여 가지고 실행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I 값을 이제 연도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윤년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여기를 이제 아마 이제 이게 좀 약간, 뭐 문제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예, 여기서. 이걸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불러오냐면은, 그냥 여기 이제 is 리비어라는 이제 메서드를 이렇게 그냥 딱 갖고 오는 거예요. 호출해서. 음. 그래서 여기에 I 값을 그대로 넣는 거지. 예. 그럼 여기가 1년, 2년 연도가 들어가면서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가지고 윤년이면은 음, true를 이제 대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윤년이면 true, 윤년이 아니면 이제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어 주는데 아마 여기가 혹시 뭐 빨간 줄 가거나 만약에 재영 씨 그랬다라고 그러면 혹시 여기 스태틱을 안 지웠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뭐 잘못 작성을 뭐 놓친 게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뭐 제대로 여기에 들어가 줬었다고 하면은 아마 크게 뭐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예, 딱 코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쓰면서 약간 좀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예,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다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넣어 주시면은, 예, 얘가 알아서 여기, 아이고, 여기 이제 I 값이 여기 1 여기 증가하면서 2, 3, 4 이런 식으로 여기 계속 들어가면서, 예, 얘가 확인을 해 주겠죠. 그래서 true false를 반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어떻게 TOT의 플러스는 이제 이거 이제 단축 연산자. 그래서 여기에 윤년이니까 366을 예, 더해 주고 TOT 플러스 는에서 365를 더해 주고, 예. 요게 이제 이거랑 똑같고요. 여기다가 TOT 플러스 366 이거죠? 예. 이거랑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예, 현재 값에다가 더해서 다시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죠. 계속 누적해서 이제, 예, 더해주는 그런 이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랑 하면서 또 이런 비스무리한 어쨌든 이런 합 구하고 하는 것들을 몇 번 이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만 하면 대략적으로 실마리가 풀려요. 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별하는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 로또로 가서 보시면 로또 판별하는 거 우리 뭐 있죠? 중복을 판별하는 이제 그런 메서드 있었죠? 그것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로또에 가서 보면 자, 판별하는 메서드가 여기 있죠? is same이라고 해서 판별하는 메서드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보면 물론 이런 내용은 이건 값을 전달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모양들 비슷하고 그다음에 예, 이렇게 초기 값으로 이거 하나 잡아주고 이거 리턴을 해서 예, 이렇게 예, true false 반환하는 거 이거 구성 똑같죠.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포문이 쓰이거나 while문이 쓰이거나 이러면서 어쨌든 조건이 해당되면 true로 넣어주고 아니면 false가 되고 그죠? 예, 이런 식의 패턴들이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요. 판별하는 메서드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이렇게 보시고 안 되면 또 수정해 보시고 그래서 돌려 보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조들이 이제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 어떤 이런 구성들이 머릿속에 잡히면 그러면 이제 응용이 되는 거야. 응용이. 아, 요런 딱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같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여기랑 예, 이런 부분들은 다 같단 말이에요. 단지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조건들 if만 써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을 거고 포문 돌려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해당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됐을 때 true로 넣어 주고 그쵸? 이렇게 해서 반환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true냐 false냐 이런 값들을 반환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이제 그런 이제 메서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걸 이제 판별하는 걸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면 주 코드에서 이렇게 좀 편리하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만 되면 예, 쉽잖아요. 그죠? 아, 요거 해 가지고 윤년이면 366 더하고 윤년이 아니면 365를 더하고 그쵸? 예.
그렇게 하면 이제 TOT에 쭉 다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리턴을 해 주셔야 또 다른 데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어. 음. 그죠? 예. 요거 이제 그냥 0으로 놔두셨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 이렇게 TOT를 딱 바꾸는 순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다 구했는데 이거를 내가 다른 곳에서 이제 또 쓰려면 이렇게 리턴을 해서 반환을 시켜 놔야 그 합산된 결과가 전달이 되면서 이 대이치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려는 그쪽 뭐 메서드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쪽에서 이제 이 결과값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1 년도부터 전년도까지의 그 경과일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실행시키는 거 아까 이제 뭐 주현 씨 이제 봤지만 실행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행 메서드 만들어 놓고 실행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다 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딱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실행은 무조건 메인에서 한다라는 거. 그죠? 실행은 무조건 메인에서 실행시켜 준다. 예. 그러니까 호출되고 뭐 이렇게 작성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정말 딱 실행을 시켜주는 건 메인 메서드에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메인 메서드에서 이제 실행할 때 보면 이 메인 메서드가 여기 스태틱이죠. 그래서 이미 스태틱 메모리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 스태틱 메모리에 이미 여기에 메서드가 띡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제품화된 거예요. 예, 완성된 녀석이에요. 딱.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실행을 하는데 얘를 내가 쓰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했어. 예, 호출했는데 메인이 호출한 거죠. 메인 메서드가 호출했는데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어떻게 돼요? 못 써.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스태틱을 이제 붙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순간 얘가 이제 빨간 줄이 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빨간 줄 가요? 예? 스태틱? 예. 자, 스태틱을 붙이는 순간 얘는 또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얘 스태틱이 아니야. 그죠? 예.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스태틱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붙여야 돼. 그럼 이제 괜찮아져. 음. 그게 뭐냐면 스태틱이라는 메모리가 있고 여기에 메인 메서드가 요렇게 딱 올라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호출하려고 딱 봤더니 얘가 이미 이게 얘가 이제 그냥 메모리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에 작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스태틱을 딱 만드는 순간 얘도 올라오죠? 근데 얘 얘는 또 스태틱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못 쓰죠. 그러니까 얘도 스태틱으로 올려서 예, 스태틱으로 이렇게 올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제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이제 뭔가 제품화된 거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메모리에 안 올리면 아직 예, 그러니까 실제 지금 실세계로 치면 현실 세계로 치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예, 실체가 없는데 메인이 쓰려고 하는 거야. 예, 요렇게.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데 이거 자꾸 쓰려고 그래.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쓰고 싶어? 그럼 만들어. 만드는 게 메모리에 올리는 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로 치면 쓰려면 만들어야죠. 그죠? 예. 컵도 내가 이렇게 쓰고 싶으면 물 따라서 먹고 싶으면 만들어야 돼요. 그쵸? 제품을 만들어야 돼. 설계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실제 쓰려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뚝딱뚝딱 뭐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쓸 수 있겠지만 컴퓨터 이제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이 컴퓨터에서는 메모리에 올리는 거다. 메모리에 올리면 예,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스태틱을 붙여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얘가 스태틱을 안 붙이면
빨간 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녀석인데 없는 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예. 음. 그러니까 컵은 만들었는데 뚜껑은 안 만들었어. 근데 자꾸 뚜껑은 달래. 뚜껑 닫아야 된다고. 아직 설계도만 있고 안 만들었다니까? 근데 계속 달래.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그럼 만들게. 메모리에 올려. 됐지? 그러니까 이제 됐어요. 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아까 이게 여기서 하는 게 안 됐던 이유가 스태틱 메모리 안 올려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이거 안 붙이고 했던 건 뭐야? 그건 뭐냐면 스태틱을 안 쓰고 객체 생성, 뉴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 생성을 했던 거예요. 칼렌다에 칼은 뉴 칼렌다. 객체 생성한 다음에 칼 점, 예, 이렇게 해서 데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했던 거죠.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뉴 이용해서 객체 생성해서 칼렌다라는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려버린 거야. 힙에다가. 힙에다가. 힙 메모리에 딱 올려버린 거예요. 그쵸? 올려놓고 거기에 있는 이제 데이트란 메서드를, 예, 불러다 쓴 거죠. 그러면은 이 메모리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있는 거잖아. 만들어진 거잖아. 그니까 메인 메서드 스태틱에 있는 메인 메서드에서도 가져다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거야. 예. 물건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갖다 쓰는 거지. 근데 메모리에 안 올리면 없으니까 얘가 불러다 쓸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객체 생성이잖아요, 요게. 객체 생성해서 데이트를 이제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가능해요. 얘도 메모리에 올리는 거니까. 올려 놓고 부르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냥 부르는 거는 안 되죠. 음. 그냥 부르는 건 안 돼요. 예. 아직 안 만들어졌어. 그냥 불러 버리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예. 그런 차이점을 이제 알아야 돼요. 음.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는 되죠? 여기에 스태틱이 붙었어. 안 붙은 거. 여기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태틱이 아닌 넌 스태틱 메소드에서 스태틱 메소드를 쓰는 거는 가능한데, 예, 어차피 없는 건데 이제 아직 설계도밖에 없지만 만들어진 물건을 쓰겠다라고 일단 이거는 어쨌든 이걸 쓸 거야라고 해서 그냥 어쨌든 계획을 한 거잖아요.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내가 이사 갈 집의 설계도를 보고 여기다가 TV 놓으면 되겠네. 실제 TV는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걸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거든. 내가 이사 갈 집에 어느 방에다가 이렇게 놔야지 하고 설계를 그렸어. 그리고 그 TV는 실제로도 있기도 해. 근데 있으나 없으나 하여튼 상관없단 말이야. 설계도에 그리는 거는. 그죠? 그니까 스태틱에 있는 스태틱 메서드를 넌 스태틱에서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반대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미 이미 이제 뭐 만들어 놨는데 물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안 만든 걸 넣어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니까, 예, 그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태틱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가능한데 이 넌 스태틱 메서드가 이 스태틱으로 호출당하는 거는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머릿속에 넣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딱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또 괜히 되게 복잡하게 계속해서 막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헷갈려요. '이거였나? 이거였나? 어느 게 맞는 거였지?' 또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 메서드 있죠? 예. 얘를 갖다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의 이 메서드인데 이거를 이 만들어져 있는 쪽에다가 불러다 쓰려면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예. 근데 반대로는 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예, 이렇게 갖다가 부르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이제 스태틱을 지워 보고 다시 작성해 보고 그러면서 '왜 오류가 나지?' 그럼 이렇게 얘를 뭐 지워 보고 하면서 이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이
지우고 넣고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계속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직접 이제 이걸 해보셔야 돼요. 이게 왜 빨간 줄 가지? 그러면 아 여기다가 스태틱 붙이면 괜찮네? 왜 그러지? 빼면 다시 빨간색이 가네? 왜 안 되지? 가만히 있어보자. 얘가 스태틱이고 얘가 아니고 이걸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아 아닌 경우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아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는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뭐지? 어떤 루틴을 가지고 또 뭔가 또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표현을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좀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는 게 가장 이제 좀 이해 하는데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데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본인이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 보면서.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 생성해서 해도 되고 스태틱을 아예 붙여 버린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처리를 이제 해 주시면은 가능하고요. 자 잠깐만요. 이게 실행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음 아 출력하는 걸 안 만들었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출력을 해 보면 음 여기 출력을 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 보면요. 많이 나오네요. 738520 자 요런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요게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음 저랑 숫자가 동일하지 않으면은 뭐 둘 중 하나죠. 제가 틀렸거나 여러분이 틀렸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코드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혹시 뭐 수치가 좀 틀리신 분들은 한번 좀 확인해서 아니 뭐 제가 틀렸으면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 또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또 이제 월 단위로 이제 합을 구하는 메서드를 하나 또 만들어 줘야 돼요. 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전년도 총 전년도까지의 경과일 구한 거죠. 자 이거에 플러스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에 전달까지 전 한 칸 떠야 되나? 전달까지 총 일수 총 이제 경과일 경과일. 자 경과일을 구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구했죠? 얘는 지금 구했어요. 얘는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 이거 있죠? 얘를 이쪽으로 호출해 갖고 어 이 리턴 값이 있으니까 얘를 호출해서 갖고 와서 더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나중에 합산만 해 주면 돼 얘도. 음. 자 얘죠. 얘를 이제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메서드를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 public int 또 이제 어쨌든 또 경과일을 또 반환시켜야 또 다른 곳에서 쓸 수 있으니까 반환 타입은 int로 해서 그다음에 다시 date를 써요. date를. 자 어차피 지금 하는 형태가 어떤 성질이 기능의 성질이 어쨌든 경과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경과일을 구하는 거고 얘도 경과일을 어쨌든 구하는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분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같은 성격 비슷한 성격의 이제 메서드니까 또 뭐 이름을 따로 주지 말고 이렇게 이제 오버로딩을 해서 자 이게 이제 오버로딩이었죠. 우리가 복습을 해 보면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성자만 지금 써 봤지만 이렇게 메서드나 생성자의 이름 어쨌든 이 이름을 똑같이 쓰면서 타입
또는 그 파라미터의 타입 또는 이제 개수를 다르게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구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법이 이제 오버로딩이에요. 그래서 오버로딩 그러면 이름은 같고 파라미터 개수는 다른 거. 요런 식으로 외워 놓으시면 돼요. 예. 오버로딩 그러면 이름은 같고 타입과 개수는 다른 거.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딱 문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금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year하고 months를 이제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return은 일단 요렇게 좀 해서 맞춰 놓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른 이 마지막 그 일까지 그 연도, 달, 그다음에 일까지 더하는 최종적인 이 dates 메소드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또 여기 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요거 하나를 더 만드는데 마지막 게 이제 뭐냐면은 int date인데 그 day라고 할게요. 날 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얘를 써야 돼요. 얘를 쓸 거예요, 얘를. 얘를 쓰기 위해서 그전에 얘하고 그 위에 있는 애를 갖다가 요렇게 해 가지고 어 연도하고 그다음에 월하고 그다음에 요 일수까지 해 가지고 더하고 더해서 얘가 최종으로 이제 경과일 구하는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전년도까지 경과일에다가 그다음에 이번 연도 전달까지 경과일 플러스 그다음에 해당 일에 해당 달에 1일 요거까지 딱 이제 합해 가지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경과일을 구하는 메소드가 돼요. 얘는 이제 얘를 위해서 뭐죠? 부수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연도와 월과 일까지 넣어 가지고 그래서 뭐 2023년 뭐 5월 1 일까지의 경과일을 구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값이 3 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월까지만 구하니까 2개 들어가고 여기는 하나만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메소드 오버로딩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은 메소드의 이름은 같게 하고 그다음에 타입이나 아니면 개수를 파라미터의 타입이나 개수를 다르게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쓰는 게 오버로딩이에요. 음.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메소드를 하나의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이제 이름에 대한 걸 좀 아낄 수가 있죠. 예. 이름에 대한 부분을 좀 아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같은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룹적인 어떤 이렇게 묶어 가지고 뭔가 관리를 이제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이제 목적이 이제 동일한 뭔가 이제 그런 이제 기능들을 이제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오버로딩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버로딩을 지금 우리가 직접 이렇게 좀 작성을 해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두 번째. 자, 이거 인제 한번 또 해 보시는데 전년도까지의 경과일은 여기 이미 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또 여기로 호출해 가지고 이제 사용을 이제 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여기까지 그래서 뭐 일단 좀 많이 안 드려 볼게요. 여기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인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연도와 이제 months를 이제 받아 가지고 작성을 이제 해 주는데 일단 우리가 전년도까지 경과일을 구하는 코드가 작성이 되어야 하고요. 근데 이거는 얘죠? 얘를 실행시켜 주기만 하면 돼요. 연도를 넣어서 실행만 시켜 주면 값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구해 가지고 뭐 변수에다 담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고 정도 힌트는 뭐 일단 크게 영향은 없으니까 다 이거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달이죠, 달. 달. 음.
근데 이 달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30 그러니까 31일이나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달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윤년인 경우와 그리고 윤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둘로 나눠서 우리가 윤년인 경우와 윤년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윤년인 경우에는 31일 마지막 그 일수가 31일 자 29일 31일 30일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31일 28일 31일 30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2월 달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2월 달. 2월 달.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배웠던 배열을 가지고 한번 활용해 가지고 꺼내 쓰는 방식으로 좀 그렇게 좀 해 볼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거는 배열에다 정해 가지고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배열을 또 여기서 좀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거는 우리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 위에다가 일단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멤버 필드로 해서 넣을 거예요. public int 여기는 이제 lib이란 변수를 써 가지고 배열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31일이고 29일이고 31일이고 30일이고 그죠? 그리고 31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은 30일 7월 맞나요? 7월은 31일 8월도 31일 9월은 30일 10월은 31일 11월은 30일 12월은 30일 그죠? 이게 옛날에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게 있었는데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달력에서 확인하시면 7월하고 8월이 아마 31일일 겁니다. 7월하고 뭐 이렇게 보면 되죠.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7월이 31일이고요. 8월도 31일이에요. 여기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규칙이 그죠? 규칙적이지가 않고 그냥 뭐 31일 30이었으면 계속 30일 31일 30일 31일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7, 8월은 또 연달아 31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은 30, 31일, 30, 31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립이라고 붙인 이 배열이 이제 윤년인 경우에 마지막 날. 그리고 두 번째가 플레인. 그래서 이제 평달에 대한 부분은 평년에 대한 부분은 이제 28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왔습니다. 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뒤에다가 윤년 아니면 여기는 이제 평년 이렇게 한번 붙여보죠. 음. 자, 이렇게 이제 붙였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윤년일 때는 여기 있는 걸로 쓰고 윤년이 아닐 때는 이쪽 배열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음. 윤년인 경우에는 얘를 쓰고 윤년이 아닌 경우에는 이 배열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갈게요. 자, 이거 이해 가시죠? 이거 왜 넣는지? 예. 그러니까 윤년인 달인 이게 올해는 윤년이 아니죠. 올해는 2월 달 보면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윤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쓰면 돼요. 플레인이라고 하는 배열의 값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합을 구하면 돼. 이걸 가지고. 윤년이면 이제 립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게 이제 값을 이제 우리가 마련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윤년인지 판별해서, 그죠? 판별해서 해당 배열의 값을 더해주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죠? 작성하면 되겠죠. 그죠? 예. 여기 봤어. 여기까지. 자, TOT. 여기에 이제 뭔가 이제 여기 뭔가 이제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예,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이 전년도까지의 경과일을 구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작성돼야 돼.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다시 더하는 코드가 들어가면 돼요. 그쵸? 예. 자, 윤년인지 아닌지 판별한다라는 내용이 그쵸? 이 상황이 어디서 많이 그쵸? 예. 익숙한 상황입니다. 예. 이거 위에서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좀 응용을 좀 잘 해보면 여기 있는 어, 내용을 갖다가 잘 한번 응용을 해서 보면 예, 여기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예, 우리가 좀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또 좀 한 15분, 20분? 뭐 하여튼 좀 시간을 들여 볼 테니까 이거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위에 있던 이제 경과일 구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제 붙여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한번 이제 이 구조 이제 그대로 갖고 와서 좀 소스를 좀 고쳐 보면서 만들어 보셔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아마 거의 뭐 구현을 하셨거나 아니면 거의 이제 가까이 왔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여기 있죠? 이 부분 이거 잘 나오죠 화면? 예. 자, 이 부분은 일단 전년도까지에 대한 경과일을 여기에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전년도 거까지.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호출해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거를 아직 좀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 좀 뭐죠? 능숙하게 사용을 아직 조금 이제 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약간 좀 이제 미숙해서 약간 좀 이게 좀 잘 안 생각이 좀 이렇게 바로 딱 오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실행되면 결과값을 리턴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다 써서 이제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까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데이츠를 가지고 온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문법은 메서드 이름에 괄호까지 붙여야지 호출해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아규먼트 이제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연도를 넣는 거니까 2여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이제 구했던 결과값, 이걸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서 딱 2020이라고 딱 넣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넣는 거죠. 여기서 이제 2020이라고 딱 넣으면 여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되죠. 이렇게 전달돼서 쭉 실행돼가지고 윤년이냐 아니냐 해서 366, 뭐 365 막 더하면서 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그 경과일을 쭉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 내용이에요. 여기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시라고. 여기가
그래서 뭐 결과값이 7천 얼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음. 실행을 하고 난 뒤에는 이 값으로 바뀌면서 어 여기에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드는 여러분이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잖아요. 이 숫자가 여기에 저장된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된 결과가 이런 숫자를 리턴해 줄 거니까 최종적인 모습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바가 딱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실행문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실행되니까. 그리고 결과값을 리턴하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에 저장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일단 전년도까지의 경과일을 구해 놓고 그 값으로 초기화해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윤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인제 몇 월 달 그 개수 있죠? 31 일이냐 29 일이냐 이 경과일을 또 더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지금 그대로 연도 단위로 해서 구하는 코드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월 단위로 해서 구하는 거를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거죠. 얘가 연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쵸?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값을 바꿔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기 month 얘가 이제 와야죠. month가 오고 전달까지만 구하는 거니까 얘는 해당 달은 빼야 돼요. 그래서 작다면으로 해야 되고 같거나 작다가 아니라 그냥 작다면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윤년인지 그 해가 윤년인지 아닌지 일단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i 값은 여기 있는 i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윤년인지 아닌지니까 연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연도 얘를 여기다가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윤년이라면은 이 부분에 위에 이제 선언되어 있는 이 립 있죠? 립이라는 배열을 가지고 와서 인덱스에 i라고 넣으면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i라는 거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는 평달이니까 음 플레인을 이제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 그럼 여기 인제 인덱스 i가 들어가니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i 값의 인덱스가 지금 1, 2, 3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5월 달을 넣는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진행되겠죠. 근데 인덱스가 0 부터 시작하지 1 부터 시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1 씩 해 주면 되지 뭐 마이너스 1 씩.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1 씩 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여길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된다라는 거. 왜? 인덱스 체계는 0 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예. 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런 경우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직접 이제 스텝을 뭐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텝 기능을 그러니까 여기 이미 i가 있으니까 얘를 쓰면 되긴 하는데 '아이 난 그거 모르겠고 다른 걸로 쓸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idx 뭐 이렇게 해서 0 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도 되긴 하죠. 그죠? 여기다 idx라고 넣어 놓고 대신에 이제 증가시켜 주는 거 해야 되니까 뿔뿔 뭐 이렇게 해 주든지 그러면 0 넣고 증가시키고 그러면 1 들어가고 또 증가시키면 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직접 만들어 주든지 이게 귀찮으면 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요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여기를 i 값 이용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해 주면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해 주면 그럼 이거 구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 이 연산이 이루어지고 난 결과값이 뭐 1 이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이제 코드를 작성해 놓은 다음에 그 코드가 실행됐을 때 마지막 최종값이 뭔지 그걸 이제 예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값이 만약에 뭐 이상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뭐 이렇게 문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빨간 줄 갈 거예요. 이런 식의 문법은 없으니까. 여기엔 숫자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작성을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더라. 그러면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식이 어떻게 되든 어색한 식이더라도 이게 만약 연산돼 가지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0 이나 1 이나 들어가면서 마지막 최종 결과의 그 모습이 문법에 맞는다 그러면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음. 자, 그게 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변수를 선언하고 나중에 그 결과값이, 그러니까 최종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예상해서 이제 중간에 어떤 그런 코드들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면 이제 배열의 인덱스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했다라고 그러면 배열의 그 인덱스 구조,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올려서 보시면 여기 0 번째, 1 번째, 2 번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5월 달을 구하기 위해서 5월 달을 구하기 위해서 5 라고 넣게 되면 0, 1, 2, 3, 그쵸? 이렇게 해서 4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5 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4 까지잖아요. 그럼 1 부터 2 부터 3, 1 부터 2, 3, 4 까지 요렇게 포문이 돌 건데 마이너스 1을 줬으니까 0,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이게 윤년일 때에 대한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 마지막 날. 이게 결국 그 한 달 31 일, 이게 29 일, 31 일, 30, 그래서 일수가 되는 거고요, 더하면.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해결됐네요. 그죠? 이제 윤년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윤년일 때, 이게 이제 윤년일 때 윤년이냐? 음. 묻는 거고, 윤년이면 립이라는 배열에서 갖고 와서 다 더해 주면 되고, 그게 아니면 평년 쪽 배열에서 마지막 날 구하는 걸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더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인제 TOT 이렇게 해서 또 반환을 해 주면 되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3 개의 메소드를 쓰는 이유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거 먼저 해 놓고, 자, 이거 마지막 거는 이제 뭐냐면 이건 더 쉬워요, 이건. 이건 아무것도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 뭐냐면 여기는 데이츠에 이 두 번째 거 방금 만들었던 거 월 있죠? 예,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요렇게 딱 구해 줘요. 그럼 얘가 연도별로 해서 합산한 것과 월별로 합산한 거를 이제 다 총 이제 합산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거에다가 뭐만 하면 돼요? 플러스 데이만 해 주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해당 연, 월, 일의 총 이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분이 요렇게 봤을 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상상을 해 보시라고. 이게 마지막 최종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게 실행되면은 값이 뭐 어쨌든 얼마가 찍힐 거야 막 이렇게. 그죠? 그거 플러스 지금 데이에다가 만약에 내가 1 이라고 넣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마지막 최종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 모습은. 이걸 상상하시면서 이걸 작성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내가 어 합할 거라는 거를 이제 상상하면서 식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메서드 쓰고 플러스 변수명 써서 이렇게 작성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값이 뭐가 다른 값이 들어오더라도 플러스 연산 잘 돼 가지고 리턴하겠지. 예. 그러면서 이제 짜는 거예요. 음. 이렇게 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는 이렇게 실행하면 마지막에 요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될 거니까 해석해 가지고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츠에 이어 들어가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데이츠에 이어랑 먼스가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츠에 이어, 먼스, 데이.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메서드를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구했던 이유는 우리가 일단 만약에 2023년에 1월은 너무 좀 적이니까 촉박하니까 빠듯하니까 5월로 해보죠. 5월. 예. 5월 달력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경과일을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경과일. 경과일을 구해서 그러니까 그 경과일도 1년 1월 1일부터 현재 그 2023년 5월 1일. 자, 이거거든요. 예. 경과일 이거고요. 이거. 일단 우리가 샘플로 이제 5월이라고 치고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경과일에다가 모듈러스 7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눈 나머지가 공백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5월 1일의 위치를 이제 알 수 있는 즉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요일을 알 수 있죠. 요일. 이게 요일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했는데 아 그래 저건 맞는데 그래서 왜 연도별로 월별로 자꾸 전연도 전월 뭐 이렇게 구하느냐. 일단 23년 기준으로 치면 2022년까지 그쵸? 예, 23년 기준으로 볼 때 2022년까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365일과 365와 366으로 366이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일정한 규칙으로 경과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365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365 아니면 366만 계속 합산하는 식으로 해서 해주면 어쨌든 전년도 딱 그 연도별로 해서 구하는 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년도까지 그렇게 구하는 거야. 연도 단위로 해서. 왜? 366과 365만 우리가 가려내면 돼. 그렇게 해서 계속 더하면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하고 그다음 거는 뭐예요? 이제 해당 연도죠. 해당 그 2023년. 여기서 이제 뭐예요? 월별로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5월 1일이라고 치면 전달까지는 꾸준하게 31일, 30일 뭐 이런 식으로만 또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뭐 31일, 뭐 28일, 뭐 31일, 뭐 30일, 뭐 이런 식으로 음, 달의 그 뭐 일수를 일정한 규칙으로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별로는 365, 366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월별로는 전월까지 계속 그냥 일정하게 30일, 28, 30일 우리가 아는 수치를 그냥 계속 더해 주면 되니까. 변경되지 않아. 절대 뭐 갑자기 뭐 25일, 뭐 20일 뭐 이렇게 안 돼. 일정하게 우리가 어떤 그 일정한 값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전 달까지 딱 구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달 1일이죠. 그래서 1만 더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경과일을 이제 나눠 가지고 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3 개로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구하는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해 줬던 거고요. 음. 아니면은 뭐 아니 그냥 뭐 그냥 2022 년이니까 2022 곱하기 뭐 365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아 근데 중간에 평년과 윤년과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년일 때는 365를 더하고 평년이 아닌 윤년일 때는 366을 더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한 방에 그냥 2022에 곱하기 365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경과일 구하고 월별로 구하고 마지막에 일별로 1 일만 더하면 딱 구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곱하기 365 해 버리면 안 되죠. 366을 해 버려도 안 되고. 그리고 그 1 년부터 2022 년까지 기간 중에 윤년이 어느 날인지를 또 다 찾아내야 되잖아. 그죠? 음. 근데 그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365 곱해 버리면은 일수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하는 김에 오버로딩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해 보고 그다음에 또 메서드에서 또 메서드를 호출해 가지고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도 우리가 왜 아규먼트 파라미터 선언해서 값을 전달해서 쓰고 그걸 또 받아서 쓰고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한번 연습해 보고 그쵸? 예 메서드 이런 것들 이렇게 사용하는 거 여기서 또 받아 가지고 여기서 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이유는 다 여기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그쵸? 예. 이게 결국 이제 윤년이라는 거 윤년이라는 어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우리가 경과일을 구하기가 한 방에 딱 구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3 개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과일은 구했으니까 한번 이제 그 경과일을 이제 가지고 출력을 해 본다 그러면 대략 인제 그 경과일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그 7로 나눴을 때 이제 공백수를 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 보면 얘는 이제 빼고 뭐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경과일이 이제 date잖아요. 그러니까 칼점 date의 세 번째 거 메서드죠. 그래서 20 뭐 만약에 지금 이제 현재 연도에 뭐 2 월을 구한다. 그러면 2023년 2월 1 일에 이렇게 이제 달력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경과일을 이제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경과일을 구해서 모듈러스 7을 해 주는 거죠. 그죠? 예. 자 이걸 이제 어딘가에 담아 놔야 되니까 int 어 잠깐만 이거를 변수는 day of week 자 여기다 이제 담을 거예요. 음. 이렇게 담습니다. 그러면은 됐죠? 예 이렇게 해서 담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공백수가 되는 겁니다. 공백수. 달력에 이제 공백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백수를 구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일단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출력을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4 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4. 그럼 항상 이제 또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2월 달은 자 공백수를 보니까 4 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럼 뭐야 이게 공백수가 마이너스 1을 해 줘야 되는구나. 음. 자 그러면은 예 얘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서 마이너스 1을 음
잠깐만요. 이거를 내가 짰던 코드랑 조금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네. 잠깐만. 얘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해주세요. 마이너스 1을 해주면 3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2023년 2월 1일 2023년 2월 1일 1일에 공백수 3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저번에 짰던 거랑 조금 결과가 약간 살짝 이상하게 나오는데, 아니면 이제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서 이걸 안 하면은 이 4가 지금 나오잖아요. 4가 나오면 이게 이 2월 1일에 2월 1일에 이 자릿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 마이너스 1을 안 해도 원래 이 공백수가 이렇게 딱 나왔었는데, 잠깐만요. 이거 그러면은 희한하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 구하는 거, 자, 이것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출력하는 거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일 만들어주고, 연월 만들고, 그다음에 공백 출력하는 거 제대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3칸 정도 찍어 줄 거고, 그리고 여기 일수를 이제 찍어줬죠. 그래서 이제 구해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근데 아직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옆으로 그냥 쭉 출력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28이라고 써줬지만 이 부분은 이제 이 라스트 데이에서 이제 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윤여인지 아닌지를 구하는 거는 위에다가 구해놨던 거 is 립 이어를 갖고 온 다음에 여기에 이어를 넣어주면 돼요. 그쵸? 해당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라스트에다가 담는데, 윤년이라고 그러면은 위에 있는 배열에서 립이라는 배열 갖고 와서 먼스, 그러니까 10월이면 9월이죠. 9라는 인덱스고 2월이면 1이라는 인덱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이라고 그러면 인덱스 8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와서 저장할 겁니다. 그게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 밑에다가도 넣는데, 이 부분은 평년일 때니까 플레인. 간단하죠? 근데 이런 식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뭔가 이제 합을 구하는, 누적된 어떤 그런 합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실까. 그리고 이런 판별하는 메서드도 뭔가 좀 이제 만드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전에 했던 것들 좀 참고해서 한다 그러면, 조건이나 이런 것만 조금 생각하시면 만드실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더 개념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자, 이거 지금 윤년과 평년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 좀 이렇게 넣는 것들 있잖아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값들은 자, 플레인이라는 이 값들은 어 우리가 그 달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고정적으로 어 변하지 않는 어 값들이어야 돼요. 그쵸? 예. 왜냐면은 저게 바뀌면 안 돼. 그죠? 예, 이거는 진짜 진리고, 이거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값들이에요. 그리고 저걸 가지고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변경하거나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물론 이제 얘가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예, 완전히 변경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객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그 값에 대해서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그 상수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걸 이제 상수로 쓰기 위해서는 파이널을 붙여주면은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값을 변경하는 걸 금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렇게 파이널을 붙여주시면 상수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그냥 파이널만 붙이는 거는 또 완벽한 상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것도 완벽하게 하려면 어 고정된 값으로 해서 이렇게 스태틱, 음 예, 스태틱도 붙여 주셔야 돼요 원래는. 예, 스태틱까지. 음. 그래 갖고 이제 값 자체를 변경하는 거는 금지시킬 수 있는데 스태틱까지 이제 붙여 주셔 가지고 사용을 해야 완벽하게 상수의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참조 타입의 이제 그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소값을 담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값들은 바꿀 수 있어. 웃기죠 지금 상황이? 이게 뭐야? 붙였는데 왜 바뀌어? 그러니까 주소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안에 있는 값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뭘 그러면 금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금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이런 식으로 넣는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예, 여기에 이제 new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그 객체를 참조시킨다라고 그러면 인제, 예, 요렇게 하는 거는, 예, 이렇게 작성하면 안 돼요. 예, 이런 식으로는. 예. 그러니까 아예 이 안에 있는 값을 바꿀 수는 있는데 아예 새롭게 참조하는 거잖아요 이건요. 그쵸. 객체를 새롭게 지금 만들어서 이제 참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립이라는 녀석이 음 이렇게 해서 객체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주소를 참조하는 거, 그러니까 요걸 막는 거예요 요거를. 예. 이 안에 있는 값들은 바뀌어요. 이 안에 있는 값들은 바뀌고 이걸 이제 막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했는데 안에 값이 바뀌던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에 있는 게 이제 그 기본 타입의 이제 값들이고, 이건 인제 참조 타입이니까 이건 인제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소 참조하는 거를 이제 그걸 주소 값을 이제 변경을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거지, 그 안의 값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개념을 좀 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다른 객체를 넣어서 변경하는 게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이 안에 31을 25로 바꾸는 거는 가능해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건 주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해 놓을게요.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또 스태틱 파이널, 상수 만드는 개념을 또 적용해서 일단 중요한 데이터니까, 그쵸? 예. 이거 흐트러지면, 변경되면 달력 자체가 완전히 이상하게 돼 버리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이제 뭐 퍼블릭도 뭐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아예 바꿔 버려 갖고 접근도 못하게 뭐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대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배웠던 것들 이제 이용해서. 그쵸?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붙여 주시면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판별이래. 여기 이제 28로 이제 바꾸는 것도 우리가 라스트 데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라스트 데이 저장하고, 네, 라스트 데이를 왜 안 나와? 어?
자,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스태틱을 안 붙여갖고 그러구나. 아, 그럼 이렇게 써야 되네. 일단 여기서는 칼점 이제 라스트 데이 이렇게 해서 써서 여기 이제 연도 들어가니까 2023 콤마 이제 2월.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구해지고 여기만 이제 뭐 4월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4월로 바꿨다. 예, 그러면 4월에 해당하는 게 이제 30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아, 이게 바뀌네. 예, 바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이제 날짜도 찍는 건 다 됐어요. 근데 이제 남은 문제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여기 여기 하나만 이게 좀 중간에 가게 할까요? 여기다 탭 써서 한 탭 한 3개 정도 써가지고 하면은 아, 신텍스 뭐야? 아, 플러스 안 났다. 뭐 요 정도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게.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거 이제 줄만 바꿔주면 되겠죠? 예, 줄 바꿔주는 거는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1, 2, 3, 4 쭉 지금 출력을 해주고 있잖아요. 1, 2, 3 쭉 출력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가 토요일이 되면 바꿔야 돼.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만일 어떤 조건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을 바꿔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토요일 토요일이 되는 조건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걸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줄바꿈을 그냥 이렇게 한번 실행시켜 주면 되는 거야. 요것만 딱 처리되면 끝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시면 자, 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이 토요일. 자, 이 토요일이 6, 13, 20, 27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면은 여기 일요일. 자, 이 부분이 지금 공백이잖아요. 자, 여기가 6이고요. 그럼 이 공백수가 1, 그리고 여기가 6. 그럼 이 공백수하고 얘하고 더하면 몇이에요? 7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공백수랑 더하면 몇이에요? 얘는? 얘는? 끝났다. 끝났다. 됐죠? 뭐야 이게 지금. 힌트 드렸습니다. 힌트. 자, 힌트를 드렸습니다. 음. 공백수 하고 얘를 더했더니 7이 됐어요. 얘는 14가 되고 21이 되고 28이 됐단 말이야. 그쵸? 이게 지금 자, 어떤 규칙을 우리가 뭐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과연 어떤 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봤더니 야, 요거 뭔가 많이 본 숫자들인데 7, 14, 21, 28. 예. 그리고 공백수랑 현재 그 토요일의 날짜랑 더해가지고 봤더니 그렇게 되네, 결과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4월은 4월도 해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4월도 해봐야지. 내 말을 다 믿지 마시고 진짜? 그러면 다른 달도 정말 그렇게 다 적용이 돼? 공백수가 너무 많다. 그죠? 뭐 여기 3개짜리로 해서 한번 해보시던지. 해갖고 그게 만약에 동일하게 다 떨어진다고 딱 그게 확인이 되면 아, 이거 다 적용되네. 아, 그럼 이제 식을 만들어서 이제 그 부분만 내가 줄바꿈하는 거 딱 체크하면은 끝났다. 끝났어.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 한번 좀 처리를 해보시면 이제 거의 끝나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확인해 보니까 뭐 다 어쨌든 잘 여러분이 풀어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되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데이 오브 위크 공백수에 플러스 현재 그 일수 날짜를 더한 다음에 모듈러스 7을 한 값이 0으로 나눠 떨어진다. 즉 7의 배수. 그래서 이런 조건식도 우리가 자꾸 해보니까 이제
뭐 경험이 쌓이는 거죠. 아, 무슨 어떤 특, 특정 수에 대해 배수를 이제 구하는 조건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듈러스를 써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치가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배수를 구하는 조건은 더 이상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조건 만드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딱 실행을 하면 마지막 문제점이었던 거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우리가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실행을 해봤는데, 자 이제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해서 이제 해봤던 거고, 어쨌든 이제 구현은 다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메인 메서드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말고 이런 출력시키는 기능도 우리가 메서드로 만들어 놓고 실행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만들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가 음, 여러 달을 여러 1년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출력되는 기능을 이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칼렌다에 그래서 이거를 칼렌다 프린트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인트 이어하고 인트 인트 이어만 잠깐 인트 이어만 들어가서 작성을 하면 어 일단 이렇게 해야겠구나. 요거 이제 음 이렇게 해야겠다. 일단 한 달을 출력하는 기능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또 그게 또 이제 이해를 또 음, 좀 이제 나눠서 뭔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출력하는 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 보시는데, 요게 이제 출력하고 끝나니까 보이드로 해서 작성을 해도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출력하는 기능, 자 이거를 이제 만드시는데 여기서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한 달 출력하는 거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음. 이게 이제 이쪽으로 그대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돌아가게 만들 거냐, 이제 그걸 또 이제 어 좀 환경에 맞게 이제 바꾸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좀 만들어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제 요거만 좀 완성시키고, 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여러 달 뭐 1년치를 이제 쫙 출력하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한 달 출력하는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거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게 해가지고 포문 돌려버리면 끝나니까, 얘만 만들면 뭐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한 달 만드는 걸 구현한 다음에 그거 포문으로 12달 돌려버리면 12개월 해가지고 1년치를 구하는 건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 구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빠르게 한번 이 부분을 여기 있는 거 옮겨가지고 해놓고, 얘를 이제 이쪽에서 호출시켜야죠. 이걸 이제 이쪽에서 호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기능으로 독립적으로 이제 분리를 좀 시켜주세요. 음.
자, 좀 빠르게 고쳐보면, 자, 이런 식으로 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변수나 이런 것들 어, 다 파라미터에서 받는 식으로 해서 바꿔주시게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예, 이제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얘는 있어야 된다. 어,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2월을 출력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12개월 12번 이제 실행시켜 가지고 해주게 되면 12달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